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뭐 학원 강사나 학교 교사나 똑같이 영어 선생이잖아요. 어, 영어 선생들은 영어를 잘해야 해요. 잘한다라는 게 적어도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홀로 소기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는 거죠. 100% 누구한테 의존하고 의지하고 참고서를 봐야 하고 참고서 뭐 해석을 봐야지 가르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 영어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영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평생 그 직업을 한다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저는 영어 선생들은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렇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경험상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고요. 사실 작년 2021년이 임용이란 타이틀을 걸고 수업을 시작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지만은 그 전에 이제 통역대학원 있죠? 뭐 외대, 이대 있는데 거기 입시반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되게 수업을 많이 들으러 왔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일반 영어 하게 되면 어려운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실제 글을 읽는 수업이 없죠. 뭐 읽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 대충 해석도 안 해주고 그냥 답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역대학원 수업이 이제 그런 수업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글을 많이 읽기 때문에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답을 잘 모르는 경우에 그 이제 뭐 논쟁이 붙고 이러면 그 답 때문에도 이제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험에 대해서 금년 문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나왔고요. 내일 모레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뭐 모든 게 알려지겠지만 답이 조금 이상한 건 사실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될 정도라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임용의 그 일반 영어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뭐 제 짐작이지만 되게 수동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해오셨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영어, 시험 봐야 되는 영어, 뭐 학교 때도 똑같죠. 그런 영어를 해오셨기 때문에 막상 이 긴 글을 읽고 영어로 답을 써야 하는 이 임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객관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반포기죠. 반포기라는 게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한테 100% 의존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업을 듣고 그죠? 뭐 독해집을 보고 그다음에 뭐 단어를 외우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이제 그 월요일 했던 말씀을 드리자면 부딪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무슨 모든 시험이든지 가장 좋은 시험 공부는 뭔지 아세요? 시험 전에 가급적 많이 틀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틀린 사람이 실전에서 잘하게 돼 있는데 그 틀리는 경험이 되게 싫죠, 사람마다. 내가 어떤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모르는 게 많이 나오고 문제 자꾸 틀리는 게 많이 나와. 그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거죠. 쉬운 거. 그래서 제일 비겁한 게 뭐예요? 제일 비겁한 게 보캐블러리 책 갖다 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파트너 정해갖고 외우고. 그렇게 나약해서는 여러분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음, 기본적으로 우린 영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언어가 아닌데 어떻게 잘하겠어. 그럼 분명히 모르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약한 게 있다고요. 그걸 찾아내야죠.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매일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씩 만약에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실패를 하셨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수동적인 공부 방법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거보다 여러분 시험보다 조금 어려운 시험 이제 뭐 통역대학 시험도 있고 한데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실전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 만약에 대회를 나갈 거면 나가서 마라톤 뛰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헬스클럽 끊어서 러닝머신, 그것도 러닝머신에서 걷기, 그걸 하는 거야. 나름대로 이제 마라톤에 대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나가서 뛰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 일반 영어 수업은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100% 문제풀이에요.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영어 기본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냥 문제풀이 들어가면 돼요. 틀리시라고요. 틀려요. 가급적 많이 틀리는 거야. 요약도 해보고 뭐 이상한 영어도 써보고 그죠? 내가 영어 글을 이렇게 못 읽나? 그것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수업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죠? 여러분의 어떤 근본적으로 개인의 공부가 있겠죠. 거기에 뭔가 더해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제 문제 한 200개 정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사실 금년에 제가 수강생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소수 정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아주 재밌게 수업을 했고,
이분들 결과가 어떨지 내일 모레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한 200문제가 넘죠. 거의 한 250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1년 동안에. 1년에.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 금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렇게 좀 엑기스라 그럴까? 그런 거 골라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는 이제 제가 또 새로 만드는 문제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100%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오늘 이제 4문제를 풀 거거든요. 이렇게 한 시간에 4문제씩 풀어보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일주일 2회 수업을 하니까 한 달에 8, 4, 32 최소한 30문제씩 풀어보는 거죠. 30문제씩 풀어보면 여러분 시험 전까지 거의 300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시험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맨날 보캐블러리만 외우고 독해책 그 독해 그냥 뭐 뒤에 해석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그것보다는 제 생각엔 조금 다른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문제 맞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냈어요. 지문 길이도 길고 물어보는 문제도 많고 특히 요약 문제 같은 건 상당히 어렵게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요구하는 게 이만큼이면 여러분은 이만큼 위에 올라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 그날 뭐 쫄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면 마이너스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 기존 실력을 못 발휘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포텐셜이 이만큼이면 이걸 다 발휘 못 한다고. 평상 실제 시험에서는. 그럼 그 위도에 올려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하세요. 하면서 마음 굳게 먹고 하시면 돼요. 마음 굳게 먹고. 그렇죠? 제 수업 설명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문제를 오늘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